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에 이를 악용한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당국은 현재 30여 건의 관련 사기 행위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해당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로 인해 500만 명의 서류미 비자가 추방 유예와 함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행정명령은 아직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관련 신청서조차 배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를 악용한 관련 사기 행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LA시 검찰은 지난달 행정명령 발표 이후 30여 건의 관련 사기 행각을 포착하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Don't trust anyone who offers to complete forms now, because applications aren't available now. 의심 가는 사기 유형들 중에는 이민 변호사가 아닌 컨설턴트 또는 브로커들에 의한 것이 상당수입니다. 추방 유예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100% 승인을 약속하며 1인당 25,000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통해 수수료를 우선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빈종이의 서명을 요구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Very easy for any of us to be a victim of fraud, so we are just alerting the public. LA시 검찰과 카운티 변호사협회,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은 추방 유예 대상자들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섭니다. 추방 유예와 관련해 합법적인 신청 방법과 함께 사기 예방법을 홍보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법률 대응에 필요한 도움도 준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회가 각종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SNS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 밖에 한 주간에 있었던 한인사회 소식을 김주원 기자가 정리합니다. LA 한인회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올림픽 경찰서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제일 먼저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내년초 개설하고 올림픽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한국어로 번역해 일반에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게 코리안들이 다 가입하면은 그게 만약에 몇만 명이 된다 그러면 완샷에 다 나가는 거야, 코리안들한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영어 못하고 뭐고. 앞서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는 한인회는 이번에 올림픽 경찰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한인 사회 안전과 비상재해 대책 등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건강식품 기업 영신건강이 FDA로부터 GM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우수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을 뜻하는 GMP는 제품에 대해 엄격한 생산 기준을 적용해 신선도와 위생, 신뢰도를 검사한 후 부여하는 인증 마크로 앞으로 영신은 생산된 모든 건강 제품들의 GMP 인증 마크를 달 수 있게 됐습니다. 거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퀄리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전 영역에 걸쳐서 다 적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977년에 창립해 현재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신건강은 앞서 연방농림부 USDA로부터 벌꿀 관련 제품들의 유기농 제품 인증을 받았고 유대인 청결식품을 뜻하는 코셔 인증도 받은 바 있습니다. 영신 측은 이번 GMP 인증 획득을 계기로 본격적인 세계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미은행은 지난 월요일 은행 최초 지점이었던 올림픽 크랜셔 지점에서 기념 행사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때까지 그 코리안 아메리칸 뱅크 이렇게 선전을 했고 한국 사람 교포들을 주로 해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는 아시안 아메리칸 뱅크라고 한미은행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한미은행은 32주년을 기념해 30년 이상 근속 직원 3명과 은행 최초의 고객 3명에게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82년 1,50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한미은행은 32년 만에 자산 42억 달러, 전국 49개 지점에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커뮤니티 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인사회 주변의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향한 나눔과 온정의 손길이 한인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LA 다운타운
노숙자들을 위한 사랑의 담요 행사가 열렸습니다. 춥고 갈 곳 없는 노숙자들에게 담요 한 장이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Standing for the people that are in need, we thank you very much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and this should be, this is a great thing. And this blanket means more than that. 지난 2002년 시작한 사랑의 담요 행사는 올해로 13년째를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행사 주체가 바뀌긴 했지만 그 취지와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인 금융기업과 단체들까지 연합해 직접 자원봉사에 나섰으며 향후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연말 자선 행사로 키워간다는 계획입니다. 그 작은 돈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이 담요를 받음으로 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걸 덮고 더 따뜻한 겨울을 나고.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 강당. 미용학교 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해 줍니다. 이들 학생들이 매달 재능 기부를 통해 봉사를 해온 지 어언 1년. 연말을 맞아 한인 상공회의소는 이들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말 외로운 한인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오늘 자선 행사에서는 한인 단체와 공관, 기업 대표들이 조금씩 힘을 모아 음식과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는 위문 공연이 열렸습니다. 에덴 자동차 임직원 150명은 주중 하루 업무를 멈추고 두 곳의 양로병원을 찾았습니다. 독거 노인들의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을 때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러한 그 마음의 동기가 많이 작용이 됩니다. 지난 91년부터 매 연말에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열어온 에덴 자동차 존리 대표는 올해로 봉사 23주년을 맞아 120벌의 트레이닝복을 노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실제 총기를 본따 만든 장난감 총기류에 대한 대대적인 판매 단속에 나섰습니다. 월마트 같은 대형 업체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실제 총기류와 모양이 흡사한 장난감 총기류의 불법 판매 단속에 나섰습니다. 월마트 같은 대형 업체도 이러한 장난감 총기류를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주검찰은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업체를 비롯해 K마트 등 유수 대형 업체들에게도 이 같은 불법 장난감 총기류의 판매와 배송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State and federal law are clear. Retailers cannot put children at risk by selling toy guns that are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the real thing. 이런 불법 장난감 총기류들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몇백 달러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물과 흡사한 장난감 총을 소지할 경우 범죄에 활용될 소지가 높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입니다. Tragedy is simply too great when children play with toys that appear to be deadly firearms. Toy guns are mistaken for real guns. There could be tragic consequences. 뉴욕 주법에 따르면 검은색과 은색 등 실물과 동일한 색으로 만들어진 장난감 총기류는 시중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찬성했고 1명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아로 활동은
전쟁 시 북한에 동조하려 했던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군사 대치 중인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이 같은 활동은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다만 김희수 재판관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강제적 정당 해산은 정당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북한 정부가 소니 해킹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상응하는 응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정리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FBI는 북한 정부가 이번 소니 해킹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북한이 연루된 근거들로 북한 해커들이 과거에 개발했던 악성 소프트웨어들이 연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또 이번에 사용된 악성 소프트웨어 IP 주소와 북한 내 인프라스트럭처 IP 주소 간의 교신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의 언론사 등을 공격했던 악성 프로그램과 이번 프로그램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곧이어 연말 기자회견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상응하는 응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make a decision on those based on what I believe is proportional and appropriate to the nature of this crime. 상응하는 조치의 방법과 시기 등은 적절하게 결정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재자가 미국 사회에 검열을 가하려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응징 조치를 공언한 가운데 북한 전산망에 대한 공격이나 금융 동결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호주에선 어린이 8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인질극으로 슬픔에 빠진 호주가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구봉국 특파원입니다. 호주에 한적한 한 주택가. 경찰과 구급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린이 8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어린이들은 18개월에서 15살로 7명은 형제 자매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34살의 여성이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어린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Yeah, I'm really shocked too. Yeah, because I just saw her this morning. On the veranda with the kids. 경찰은 이 여성이 어린이들을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Look, at this stage we're looking at a range of different options. We don't have any persons that are formally suspects at the moment.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인질극 사태 이후 충격에 빠져 있는 호주. 토니 에버 총리는 가슴 아픈 일이고 호주가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초저금리 유지 영향으로 사흘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99원 5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